저는 이직을 하면서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네. 제 가지고 그걸로 이직을 성공을 했어요. 아, 그게 비결이었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네. 뭔가 힘들거나 지칠 때 위로가 되는 뭐 그렇게 명언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지친다기보다는 나태해질 때. 좀 그런 거 있어요. 나태해질 때. 그 들어보셨어요 혹시? 있는 말이긴 한데 인생은 곱셈이다. 왜요? 내가 제로면 준비가 기회가 찾아와도 제로인 거죠. 다르다. 가만히 있으면은 약간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놓치니까 준비를 항상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시골집님. 저는 SNS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맞아요. 그냥 뭐 오늘 그냥,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나 하면서 좀 되게 미래를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채채님 어떠세요? 저는 제가 좀 게을러질 때면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명대사를 떠올리곤 하는데 준비 좀 해볼게요. 실패보다 왜 나 부끄럽게 만들어? 할 거야. 실패보다 사람도 미치게 만드는 놈이 후회라는 놈이라고. 뭔지 아시겠죠? 네네. 사실 제가 이 드라마 안 봤으면 몰랐을 텐데 낭만닥터 김서구의 한석규님 성대모사 하신 걸로 땀이 알아듣겠습니다. 이 대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후회하느니 차라리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닐까요? 맞아요. 진짜. 사실 공감 너무 되는 게 제가 조금 망설여가지고 놓쳤는데 그걸 누가 채가면 진짜 후회되더라고요. 킹받아. 특히 개인 사업 시작한 이후로는 괜히 나 좀 게을러가지고 이거 뺏겼다 그러니까 되게 격차가 더 벌어진 느낌이고 맞아. 후회가 그거 특히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동기부여 막 이렇게 뿜뿜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이름값 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20대 때는 최고의 재테크가 나한테 투자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투자를 하고 또 이름값도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대학생이라면 특히 취업이 목적인 대학생이라면은 무엇보다 스펙 올리는 데 좀 집중하는 게 최선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러면 뭐 대학생한테 좋은 스펙이 뭐예요? 저는 자동차 회사에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문과였거든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자동차 그 회사에 1년에 한두 명도 못 갔어요. 쉽게 말하면 공대생들은 엄청 많이 뽑는 회사였는데 근데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려고 진짜 자동차 사실 안 좋아했는데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동차 협회, 학회 이런 데서 하는 단기 알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하는 막 자동차 레이싱 봉사활동 그러니까 직무의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탄식뿐인. 근데 분명히 절실하신 분이 있다면 그쵸.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입지도 다졌고 회사 생활 만렙이다 하면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또 뭐 어떻게 내 이름값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말렙을 안 찍어도 업무 외에는 사실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스파르타 아니야? 나 집에 갈래요 갑자기. 왜냐면 물론 회사도 최선을 다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또 이제 주식도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포트폴리오 한번 짜보면 어떨까 해서 회사 생활대로 하고 내가 혹시 정말 사업의 꿈이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회사 생활은 회사 생활이지만은 그러면 이제 퇴근 후에 한번 이것저것 찔러보는 거죠. 저는 뭐 회사랑 별도의 강의 막 들러다니고 그렇게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이제 회사 일 말고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하루에 한두 시간씩 저희 현업 분야 인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좀 블로그에 정리를 했었거든요. 왜? 네. 근데 그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포트폴리오가 쌓여가지고 그걸로 이직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직이 사실 우리가 회사 다니다 보면은 월급 상승률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맞아요. 보통 저희는 이제 1년에 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오르고 그 정도인데 이제 저는 이직을 하면서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네. 근데 보통 이게 한 회사에서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직을 하는 걸 강추드리는데 이직해가지고 연봉 협상도 자신 있고 조금 더 나은 삶이다 하는 곳으로 이직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무분별하게 나 여기 때려칠래 하고 이직하는 거는 맞아. 계획 없는 이직 노노.
맞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에 이제 아. 퇴사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되게 퇴사 브이로그 이런 거 많잖아요. 저 심지어 했는데도 그런 유튜브 보면 막 부럽다. 왜 부러워? 이러면서 퇴사했습니다. 그러고 있잖아. 막 되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의 선생님 있고 난 이미 퇴사했는데도 저 사람 되게 좋겠다 이런 들 정도로 자랑에 너무 현혹 안 되시는 게 맞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일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 자, 지금 퇴사 생각 갖고 계시나요? no? 제가 봤을 때 두 분은 회사 생활 엄청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열심히 했을 것 아 같은데. 저는 네. 일찍 퇴근하고 싶어서 일찍 출근을 했어요. 한 8시? 그럼 8시에 가면은 회사에 보통 어르신들만 있어요. 그렇죠. 높으신 분들. 네. 네. 근데 어르신들이 사실 제 상사고 제 그쵸, 선배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피도 한 잔씩 사주고 맞아, 그리고 맞아. 야 그러면 너 이거 알아? 하면서 교육까지 시켜주고 이 회사에서 기회가 되게 약간 많아요. 맞아. 교육. 어떠셨어요? 네. 비슷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사회초년생들 사실은 일로 뽐내기는 힘들고 저는 일단 진짜 인사 열심히 다녔어요. 목소리도 큰 편이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급하게 부탁들이 있을 때 알고 보니까 그쪽 부서의 팀장님이고 그럼 한 번 더 그냥 맞아, 이렇게 맞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바빠도 막 화낼 거 이제 조금 쟤는 나한테 인사했던 놈이니까 뭐라고 못하나 이러고 맞아. 실수해도 조금 봐주려고 하고 이게 되게 플러스 되는 게 많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팁이니까 일찍 오는 것도 좋고 나는 늦잠을 안 타지면 출근했을 때 인사라도 좀 하러 다니면은 진짜 괜찮아요. 그것도 와.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사소한 삶의 태도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런 것조차 열심히 하니까 또 기회가 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오늘 제작진한테 인사 제대로 하는 것 같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는 사실 회사 다니면서 이제 미국 주식 덕후였으니까 기업 분석을 너무 제가 그냥 좋아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업무는 기업 분석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글로벌 이슈 생기면서 미국 기업 경쟁사들 뭐 분석해서 이슈 있었는데 그냥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드렸더니 팀에서 이제 유용하게 된 거죠. 팀장님 그 보고서 들고 가서 이렇게 그 윗분한테 인정받고 오니까 막 그날 이제 완전히 저는 이제 그 팀에서 막는데 갑자기 막 대단하다. 우리 애가 이렇게 이런 느낌. 느낌. 와. 그때 회사 다니면서 되게 짜릿했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좋아서 했던 게 도움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은 당장 평범한 직장인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뭐 강의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 주위는 다 공학도들밖에 없는데 이제 공학도들 특성이 노잼이에요. 노잼. 다 이제 일밖에 모르고 일순위 일돌이들 일순위, 되게 일돌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문과 친구들이 할 줄 아는 거 조금만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쵸. 이거 맞는 것 같아. 맞아, 예를 맞아. 들어서 이제 제 친구는 요즘에 인스타툰을 그려요. 음. 근데 그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쫄라맨 그려놓고 자기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의 소개팅 썰 이런 거. 근데 그림 실력도 너무 평범하고 사실 스토리도 그냥 일상이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그런 걸 안 하니까 그쵸. 그 사람이 경쟁력이 생기고 인기가 많아지더라고요. 뭐라도 하나 더 있는 게 맞아요. 요즘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리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MBC의 오승훈 아나운서인가? 네. 그분이 무슨 시사 프로그램인가 뭐 프로그램 때문에 공부하려고 하다가 로스쿨 갔다는 얘기를 듣고 대단하다. 저희가 막 계속 대기업 얘기하고 그래서 좀 부담일 수도 있는데 제 주위에는 그 병원 원무과에 다니시는데 병원에 SNS를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 병원 SNS를 키우는 게 결국 개인 SNS 키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 분이 그렇게 되게 잘 꾸미고 그걸 보면서 다른 고객들이 병원으로 유입이 되니까 그 원장님이 그 원무과 직원님한테 월급을 2배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좋겠다. 근데 사실 그 SNS 키우는 게 뭐 당장 엄청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NS는 그냥 어떤 직종이든 어떤 업계든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홍보하는 것도 이름값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임에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건. 네. 저희가 완전 수혜본 대상 아닌가요? 그쵸. 저는 사실 뭐 유튜브 안 했으면 그냥 지금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불러주셔서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도 만나고 자기 아니야? 신납니다. 저도 똑같이 블로그 한 덕분에 전혀 직무랑 업무 상관없는 자동차 회사 다니다가 증권사 이직한 와. 유례가 없었던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심사할 때도 임원분들이 되게 이렇게 의심스럽게 봤어요. 증권사 아닌 애를 금융권으로 데려온 게 맞나 이러면서 끝까지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블로그나 이런 SNS가 증거가 있으니까
그게 또 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 경로가 바뀔지 모르니까 꼭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케이스를 만드셨네. 네. 기록이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 이름값 올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면접을 가서도 맞아. 짠, 아니면 섭외 와서 짠, 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제 내가 좀 이루고 있는 것들이나 좀 공부하는 것들 이런 거를 기록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SNS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또 점점 썰이 떨어져요. 근데 과거에 기록해놨던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아 이걸로 이제 컨텐츠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좀 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기록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디 나가서 봤을 때는 뭐 그냥 MC, 유튜버 이렇게 소개를 하긴 하는데 특정 세부 분야의 MC를 맡을 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영화 시사회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영화를 보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와. 채채님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보시죠? 하면서 영화 시사회 이렇게 MC로 해주세요 하니까 저도 오 특별한 기회다 하고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블로그에 심심할 때마다 글을 써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감정의 기록이든 아니면 뭐 독서의 기록이든 기록을 많이 하는데 그거 보고 또 출판사에서 연락 오니까 책도 이렇게 내게 되고 그러니까 뭐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제가 미라클 모닝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들 아니 내가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 뭐 5시 어떻게 일어나? 그리고 평소에 9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6시에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 보면은 한 달 동안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자기도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1, 2일은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한 3, 4일째부터 본인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고 그러는 본인을 발견하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얼마나 저쪽에 진행하신지?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아 인정이다. 인정이다. 네. 인정이다. 뭐 한 이틀 됐다면 인정 아니 못하시고. 내가 솔직히 태클을 걸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한 6개월 했다 그러면 이제 한 1년 뒤에 보겠습니다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나 질문 몸 아픈 날에 어떻게 미라클 그러니까. 모닝이야? 미라클이 안 되는데 아침에 그래서 한 달에 5일은 쉴 수 있어요. 그래서 2달 쉬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따로 뭐 성취감을 느낄 만한 게 딱히 없잖아요. 그냥 맨날 퇴근하고 출근하고 맞아요. 하는 건데 근데 이 한 달을 내가 일찍 일어났다고? 이 성취감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뭐든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후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진짜 갓생을 살아야지 이걸 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봐요, 우리 무슨 뭐 이직하려면 뭐 또 다른 스펙을 키워라 뭐 이러고 있고 지금 또 모임 나가라 하고 SNS 해라 뭐 하고 할 게 엄청 많은데. 갓생은 뭐 필수 아닌가? 내 인생에 거의 24시간 껴있는 그죠.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 회사에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원하든 아니든. 근데 그걸 어떻게든 내 시간으로 빼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그냥 있어 보이는 말로 삶의 통제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열심히 살면 살수록 삶의 통제권이 10분, 20분 저한테 넘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갓생을 한번 살아볼 만한 이유이지 않을까? 한번 내 인생인데 남의 인생이 아니고 맞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대부분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항상 본인의 삶의 루틴이 짜져 있는데 그쵸. 네. 사실 뭐 일찍 일어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침을 본인이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출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런 자존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셔도 되거든요. 근데 한 번만 일어나시면 다릅니다. 아침 뭐 이거 모임 합니까 여기 멤버들 혹시 내일부터? 저는 확실히 뭐 갓생 살기나 이름값 올리기나 마음가짐에서부터 이것도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 이름값을 올리려면 오늘 뭐 하지? 라는 생각보다 계속해서 오늘 뭘 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미라클 모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리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갓생은 무엇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